자, 대덕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쪽 지금 뭐 폭탄 맞고 지금 뭐 난장판인 상태인가 하실 텐데, 자, 대덕전자 방금 전까지 이제 플러스까지 들어가 있었죠.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잘 버티고 있는데 실적이 발표가 나왔죠. 실적 쪽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어저께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실적,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주가는 많이 올라던데 실적이 박살나가지고 깨지는 종목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대덕전자는 자, PCB 기업이죠. 대덕전자 PCB 기업입니다. 뭐 PCB 기업 쪽 다루는 기업으로는 뭐 여러 종목들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 대덕전자의 경우에 자, 이게 오래전서부터요. 아주 오래전 옛날 먼 옛날서부터 각 분야 반도체 각 분야에 대표주들이 놓여져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레가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증권사의 섹터 분류에서는 낸드 뭐 여러 가지 지금 갖다 붙였는데요. 3D 낸드하고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죠. 자, 3D 낸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이쪽에 이렇게 유진테크, 그 다음에 테스, PSK, 자, 요런 쪽 애들이 낸드 대표주들이고요. 여기가 낸드 대표주고,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표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 낸드 대표주에는 예전서부터 낸드 대표주는 뭘로 잡냐라고 하면 테스, 유진테크, PSK 이런 종목들이 낸드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D램이죠. 지금은 이제 그냥 D램이 아니고 이제 DDR램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종목은 바로 심텍 같은 종목들이 있죠. 심텍, DDR5, GDDR5 뭐 이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심텍이 또 큰 폭으로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DDR, D램 하는 이쪽의 대표주로는 뭘 꼽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 심텍. 바로 이 종목 심텍과,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에 또 어저께 두들겨 맞고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고가에 대비 10.65%의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목이 대덕전자입니다. 이게 코스피에서는 대덕전자, 코스닥에서는 심텍 이런 식이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뭐 코스피에 뭐 서현이와 그렇다면 코스닥에는 성화이텍,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대덕전자예요. 그러니까 심텍하고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자, 대덕전자 22.73배고요. 그리고 심텍의 경우도 이게 서로 거의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이게 동급의 대표주 수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텍이 조금 더 높죠,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심텍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고 나서 26.64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는 22배 수준입니다. 심텍하고는 실적이 이렇게 적자 들어갔다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되살아 나올 것이다.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됐죠. 이렇게 이번 분기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전 수준하고 보면 뭐 전년 대비 정분기 대비 다 뭐 비교가 안 돼서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건데요. 그럼 대덕전자의 경우는 이런 실적 전환 모멘텀을 못할 종목이냐? 그럴 리가 없죠. 같은 거잖아요. 테스나, 유진테크나 딱 똑같이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거의 같이 올라야 돼요. 자, 여기도 똑같죠? 2,800억에 244억,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을 보일 것이고, 연간으로도 당연히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라 코스닥에 있는 심텍보다는 훨씬 실적이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미 실적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의 실적이 지금 얘는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앞에 한미 같은 경우 여기 나오죠. 지금 호실적 기록 이렇게 나왔죠. 마찬가지 AI 편입 수익 가시화 범용 메모리, D램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D램 대표로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컨센서스 실적 추정치 상회, 지금 반도체주들이 테크인 같은 경우 큰 폭의 실적치 하회가 나왔고요. 한미 반도체 경우도 큰 폭의 실적 하회가 나왔는데, 여기 대덕전자의 경우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자, 추정치보다 매출이 7.86이 더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하고 전분기 대비로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을 것인데 그 예상보다 얼만큼 좋게 나왔냐, 얼만큼 좋게 나왔냐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나와버렸죠. 이게 131억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44억, 예상치 대비 86%. 이게 추정치 상위가 아니죠. 빅 서프라이즈죠. 이게 이익이 예상치 대비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5, 전분기 대비로 1210%, 예상치보다 86이 더 나올 거예요. 당기순이익도 예상치보다 80%가 더 나오는 빅 서프라이즈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지금 증권사 쪽에서도 뭐 환골 탈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요. 자, 심택하고 그러면 이제 주가 수준을 비교를 해보자 라는 얘기죠. 심택하고 똑같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같은 업종.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 유진테크, 테스, 뭐 PSK 이런 종목들이 같은 낸드의 대표주로 뭉쳐다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 D램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제 심택이 워낙에 주목을 받고 심택에 관심이 다 몰려 있습니다만, 이 대덕전자 역시 이게 심택하고 대덕전자 딱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누가 대표로 치냐라고 하면 시장 전체 올타임으로는 봐도 이 종목이 대표입니다. 대덕전자가 이게 대표예요. 코스닥 종목하고 코스피 종목하고 대표를 다루게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이 아닌 한 당연히 코스피가 대표 종목들을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올타임에서는 이 대덕전자가 이게 대표주라는 얘기예요. 자, 매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매출 올해 1조 2천억 이렇게 들어가고요. 매출 시가총액 1조 9천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택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심택도 뭐 2조 같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들어가 있고요. 매출은 심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익은 심택이 모자라고요. 자, 비슷한 수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동급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이 더 초점을 더 강하게 받고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위로 미친 듯이 치고 들어가는 쪽에서는 이미 스타트에서 먼저 아주 강력한 턴어라운드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심택 쪽이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심택보다는 대덕전자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는 얘기 되죠. 자,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요. 저쪽에 어차피 이게 제 레거시 메모리도 같이 묶이는 쪽이니까요. 자, 이게 낸드 대표주들하고 다 같이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덕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택이 있죠. 여기 이제 D램 대표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낸드 대표주들 같은 경우가 테스, 유진테크, PSK, 테크윙은 아닙니다. 테크윙도 거기에 묶여 들어가 있지만 이 줄기로 같이 묶이는 쪽이 아니에요. 자,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레거시 메모리가 레거시하면 D램과 낸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HBM이 아니라 D램과 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D램 쪽이냐 낸드 쪽이냐고 관계없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가장 나빴던 심택이, 가장 나빠서 제일 끝에 있던 심택이 적자까지 들어가 있던 기업, 실적이 개박살났던 기업이 빠른 속도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당연히 턴어라운드 되는 강도, 실적의 개선폭이 높으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 들어와 있던 거고요. 최근으로 치면. 자, 이게 좀 멀리 가서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테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을 조금 바꿔야 됐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를 파란색으로 보이기 쉽게. 요게 이제 지금 대덕전자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자, 이렇습니다.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이쪽 앞쪽 같은 경우 심택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덕전자가 강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대덕전자가 훨씬 빠르게 들어왔다가 심택이 워낙 꼬랩이 있다가 지금 뒤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만 가지고 둘 중에 누구를 더 대표로 잡느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 대덕전자가 그렇게 밀리는 쪽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택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저 앞쪽에서 보면 자, 시커먼 선에 나와 있는 종목들 지금 라인들 보이죠? 조금씩 이제 흐름들이 다 다릅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체가 삼성전자가 돌면서 반도체 전체 업종의 턴어라운드 대표 쪽으로 얘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저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쪽의 저점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서 저점으로 잡게 되는 거고,
이제 최근 이제 지수 저점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두 낸드 대표주들까지 다 쳐밀려서 저점을 집었던 이 4월 쪽에서 저점을 잡게 된다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나게 돼요. 심택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 들어갔고, 그리고 대덕전자가 뒤쳐 있고. 그래서 요 차이 같은 경우를 이제 보정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패대기 쪽으로 들어가야겠는다면 심택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패대기 국면이죠. 이렇게 패대기 국면으로 지수 5% 내려가고 있네요. 사이드카 걸리는 그때는. 요런 쪽의 흐름이다 그러면 이제 심택이 조금 더 빠른 쪽으로 내려가거나 대덕전자가 이제 더 빠른 쪽으로 올라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뭐 굳이 요 정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정도라 그러면 뭐 굳이 이걸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만약에 심택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대덕전자가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심택 역시 마찬가지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섹터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심택 역시도 그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심택의 실적 발표 일정을 조금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대덕전자 안 노리고 이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 우선 아직까지는 이걸 낙폭과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심택 요 정도 내린 거 가지고 낙폭과대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추가 하락을 지금 지수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감안하고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심택이 지금 오늘도 심택 같은 경우 지금 오늘도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되돌아 들어오고 있죠. 지금 딱 기초 라인들 딱 지금 여기까지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지지선 아닙니까? 단기 지지선이죠. 지금 딱 여기까지 내려가고 이제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패대기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일단 진입하시는 것보다 요거는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라인에서는 심택이 1등이 될지 테크잉이 1등이 될지 테스가 1등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간 사이클 조금씩 달라요.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길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이클들이 조금씩 다 틀려요. 이게 그때 가장 주목받는 업종의 종목들이 다릅니다. 길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묶여있는 이 종목들이 일정한 반도체가 전체가 도는 국면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로 갑니다만 매 사이클마다 이렇게 대장주들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사이클이 같이 간다고 해도 가장 돋보이는 종목의 구조가 다릅니다. 이런 쪽에서는 또 유진테크가 앞서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심텍이고요. 대덕전자고요. 그 다음에 PSK고요. 이렇게 사이클이 다 다르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야 뭐 일단 삼성전자가 무조건 그보다 2배는 더 가는 종목이고,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케이스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흐름이.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나 그러면 지금 연락이 지금 까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적인 입장에서, 근데 실적 자체도 지금 좋잖아요. 모멘텀을 같이 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실적 자체도 나쁠 게 없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국면에서는 일단은 심택보다는 우선 대덕전자에서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대덕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홀딩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도 없어요. 알았죠? 이건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가는 쪽에서라 그러면 자, 이제 기존 라인 얘는 심택보다 지금 훨씬 더 위쪽에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심택은 23% 많이 올라서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피보나치 여기 기초 조정선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덕전자는 그보다 더 위쪽 지금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덕전자가 이 정도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다시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뭐 심택을 고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큰 폭으로 밀려 떨어지고 있는 낸드주 같은 경우를 다시 노릴 수도 있고, HBM주를 노릴 수도 있고, 케이스가 조금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모멘텀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 뭐부터 사냐라고 놓고 본다, 혹은 이걸 홀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대덕전자는
홀딩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매수라 그러면요, 뭐 굳이 요 정도 폭에서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요거에서 들어갈 것 같으면 벌써 들어가셨어야죠. 그래서 현재의 케이스라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통으로 다 떨어지는 돌아 들어가는 반등에서도 일단은 룰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렸다 저점에서 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임드 종목부터 먼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는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반도체 소부장에서. 자, 우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노리는 게 장땡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 뭐하고 여러분들 머리에 박힌 종목은 뭐죠? 심택 당연히 들어가죠. 자, 한미반도체는 안 되고요. 심택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요게 최근에 이제 가장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유명했던 종목을 고르라. 그런다 그러면 유명도로 친다 그러면 그렇죠. 현지 시장의 장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형주, 무조건 유명한 종목 이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국면에서 쓴다면 사실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요게는 안 돼. 요것도 또 얘기를 뒤바꿔 보면요. 방어적인 측면에서 쓴다면 뭐하러 쳐요? 여기서. 그렇죠. 방어적인 측면에서 뭐하러 사?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대덕전자가 좋기는 하나 이 낙폭과대에서 돌아 나오는 쪽에서 얘가 선도가 될지 혹은 상대적으로 지금 싼 거 보여드렸습니다. 심탁보다 상대적으로 싸요. 얘가 덜 올랐고 싸고 그다음에 반등 주도에서 이례적으로 확률을 친다라고 하면 20%의 확률입니다. 20%의 확률로 강하게 버티고 있던 종목이 치고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강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GST,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SNS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그때 SNS 같은 종목들 VM 같이 꾸락꾸락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의 확률로 대덕전자가 선두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나 대부분의 확률 일단 80%의 확률로는 기존에 가장 유명했던 종목부터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테스, 심텍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연동되어 있는 유진테크 요런 종목들에서부터 먼저 노리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심텍 경우는 지금 이 가격에서 이렇게 받는 건 무리고요. 오늘 장중 저가 수준 이 아래쪽 구간이라 그러면 심텍부터 노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적 의미에서는 이거 살 필요 없어요. 방어적 한다면 인버스 사야지 왜 이걸 삽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방어적 의미로 저걸 사는 건 의미고 방어적 의미라고 하면 차라리 뭐 통신주 같은 걸 사든지요. 전형적인 방어주잖아요. 유틸리티. 요 아래쪽 구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얘부터 노리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심택과 대덕전자 묶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ADR이 계속 약세로 가요. 지수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상승 종목이 176개밖에 안 됩니다. 요 와중에도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제가 뽑아내드리고 있죠. 이제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쪽에서는 섹터 전체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종목은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잡히거든요. 틈새 개별로 가르죠. 틈새 개별로.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틈새 개별 종목을 아냐 이거야. 모르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SNS특은 왜 10%가 오르냐고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SNS특이 뭐하는 종목인지 자체도 모르죠. 개인 투자자들. 그건 뭐하는 종목인지도 모르잖아요. 아주 오래된 사람들, 오래 투자하신 분들, SNS특으로 국산화, 반도체 국산화 대표 이렇게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걔가 지금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깨졌을 때 반대로 틈새에서 도는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느냐 모르죠. 틈새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강세인 종목들이 다 틈새 시소형이에요. 틈새형이에요. 예? 이게 다 이렇게 다 틈새형이죠. 이 중에서 뭘 들어갈 거냐 이거야. 여기 일본 제품 분매 수혜 SNS텍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대표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소비주로 들어갈 겁니다. 코데스 컴바인 좋은 사람들 뭐죠? 남북 경협. 그래서 요런 쪽에서 지금 오늘 모멘텀 담는 요런 거를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지수가 박살 났을 때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놀고 있었냐? 아니죠. 대선 테마죠.
대선 정책주, 대선 테마주 이런 종목들 집중해서 들어가가지고 4월달 남들 다 깨져가지고 중내 산해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박수치고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게 모두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거 아니다라고 무수하게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개별 급등주들 다루는 분들도 있고 재료주 다루는 거. 이제 재료 타고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타고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 평상시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개별 종목들 개별 재료 타고 나온다 그래봐야 뭐 한 10% 20% 올랐다가 윗골이 두들겨 맞고 빡까지는 이런 게 보통의 경우가 됩니다만 오늘 같은 날엔 종목이 없거든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개별 이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날 오히려 대박 나가지고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이미 4월 달에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11월 달에도 보여드렸고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피할 건 피하고 또 노릴 건 노리고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노리는 종목들 저가에서 사면 그냥 버는 기회가 또 오는 거죠. 자, 잘 이용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